아들도 못 지킨 주제에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 최순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한예리는 유산 후 회복도 못한 몸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쫓겨났죠. 남편 오정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예린을 병원에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예린이 3천억 규모 투자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2년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예린 앞에서 시댁 식구들은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과연 예린은 어떻게 복수에 성공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넌 정말 쓸모가 없구나.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최순자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예리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죠. 방금 7개월 된 아이를 잃은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아랫배는 아직도 쥐어뜯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예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최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심? 넌 애초에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 뭘 안다고. 옆에 서 있던 신우이 오혜원도 거들었어요. 언니, 우리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때를 이을 아들을 잃게 만들어 놓고. 예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은 가족들의 냉대였죠. 남편 오정우는 병실 구석에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훈 씨, 뭐라도 좀 말해줘요. 예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정우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내가 뭐라고 해. 내가 조심했어야지. 그 말에 예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최순자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린 먼저 갈 거야. 퇴원하면 바로 집안일 시작해. 몸조리.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어머니,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조용히 해.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대접을 바라는 거야? 최순자와 오혜원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오정훈도 따라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빨리 퇴원해. 병원비 아깝잖아.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예리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틀 후 예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최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할 건데?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가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예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더 심한 구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오혜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언니, 또 부엌에 박혀있네. 진짜 불쌍하다. 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원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있잖아, 언니, 우리 오빠 요즘 다른 여자 만난대. 알아? 예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 몰랐어? 대박. 강혜주라고 되게 예쁜 여자야. 그 집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래. 오혜원은 즐거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게 사실이야? 당연하지. 엄마도 알아. 오히려 좋아하던데? 언니 같은 거지 여자 말고 제대로 된 며느리 들여야 한다고. 예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오혜원이 일어서며 던진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이혼 준비나 해.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날 밤 오정훈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리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뭐?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자. 오정훈은 예린을 지나쳐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예린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오정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오정훈이 예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만나고 있어. 그게 어때서? 예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우리 부부잖아요. 제가 아이를 잃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아이? 내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아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넌 이제 쓸모가 없어.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오정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예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 이제 아니야. 오정훈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린 앞에 던졌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흐려 보였어요. 싫어요. 이혼 안 해요.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때 최순자와 오혜원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둘 다 예린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도장 찍고 당장 나가. 우리 집에 더 이상 있을 자리 없어.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오혜원이 예린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언니, 이제 끝이야. 알겠어? 예린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린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정훈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최순자와 오혜원은 예린을 방에 가뒀습니다. 물도 밥도 없어. 도장 찍을 때까지 나오지 마.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예린은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랐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을 때 예린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죠. 최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장 찍을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예린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최순자가 이혼 서류를 예린 얼굴에 던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최순자가 예린의 손을 강제로 잡고 인주를 묻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린의 엄지를 서류에 찍었어요. 예린은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나가. 최순자가 예린을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오정훈과 오혜원도 나와 있었어요.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오정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린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예린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신호를 보지 않고 도로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예린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예린은 차를 보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았죠. 쾅!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예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119 불러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운전석에서 나이 든 남자가 황급히 내렸어요. 장기철이었습니다.
TK그룹 회장이었죠. 장기철은 예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예린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었어요.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기철은 예린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119 불러. 빨리. 네, 회장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예린이 들것에 실려 올라갔어요. 장기철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장기철은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었죠.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저 젊은 아가씨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훈과 최순자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예린이 어디 있어요? 오정훈이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장기철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비서실장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저희 회장님 차량이 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순자가 장기철을 알아봤어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TK그룹 장기철 회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피해자 가족입니다. 오정훈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기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내가 요즘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오정훈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순자가 덧붙였죠. 맞아요. 우리 며느리 실수예요.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장기철과 오정훈, 최순자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예린은 온몸에 기계를 달고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장기철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철이 복도로 나왔을 때 오정훈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제 비서실장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기철과 비서실장이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 오정훈과 최순자만 남았어요. 둘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TK그룹 회장이래요. 알아. 대박이지. 합의금 제대로 받을 수 있겠네. 최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예린 치료비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저 거지년한테 돈 쓸 이유 있어? 당장 빼내. 엄마, 회장이 보고 있는데요. 회장이 가고 나면 빼내면 되지. 다음 날 아침 장기철의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최순자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퇴원 수속 밟아주세요. 네. 환자분이 아직 의식이 없으신데요. 우리가 보호자야. 퇴원한다니까.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얼만 줄 알아? 당장 퇴원시켜. 오정훈이 예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예린이 누워 있었어요. 오정훈은 예린을 들어올렸습니다. 밤 10시 병원 뒷문에 낡은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예린을 들것에 실었어요. 조심해서 옮겨. 최순자가 앰뷸런스 기사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데려다 줘.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오정훈과 최순자가 뒤를 따랐어요. 엄마, 회장이 알면 어떡해요? 모르게 하면 되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스스로 나간 거야. 앰뷸런스가 외곽의 허름한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예린의 친정집이었어요. 여기 내려줘.
기사들이 예린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얼굴, 부러진 팔, 의식 없는 몸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기사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최순자가 더 많은 돈을 건넸어요. 입 다물고 있어. 본 것도 없던 거야. 앰뷸런스가 떠났습니다. 오정훈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쳤어요. 늙은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였죠. 현관에 쓰러진 딸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예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예린을 안으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오열했어요.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며칠 후 장기철이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어떻게 됐나? 가족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장기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이상하군. 당장 조사해봐. 비서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했죠. 사설 앰뷸런스로 예린을 빼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환자를 불법으로 빼돌렸습니다. 뭐라고? 장기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됐나? 친정 어머니 집에 버려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의료팀 데리고 가. 장기철이 급한 의료팀이 예린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예린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맙소사,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의사가 예린을 진찰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호흡은 거의 멈추고 있었어요. 뇌부종이 심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장기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헬기 불러. 우리 병원 VIP 병동으로 즉시 이송해. 예린의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장기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도착했어요. 병원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적인 안면 성형 전문의가 급히 도착했죠.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기철이 사진을 봤어요. 안면 뼈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원래 얼굴로 복원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전면적인 재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야 해요. 장기철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료진이 교대로 들어갔어요. 장기철은 복도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린이 드디어 눈을 떴어요.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예린은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죠.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TK그룹 부속 병원입니다. 예린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사고, 시댁, 그리고 버림받은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거울 좀 주세요. 아직은 안 돼요. 붕대를 풀어야 해요. 며칠 후 붕대를 풀었습니다. 예린이 거울을 봤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예린은 없었어요. 오똑한 코, 큰 눈,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얼굴뼈를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장기철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정신이 들었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장기철이야. 너를 치료한 사람이지. 왜요? 왜 절 살리셨어요? 예린이 울먹였습니다.
장기철이 예린의 손을 잡았죠. 내 시댁놈들이 너를 버렸다는 걸 알아.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딸이 되어줄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게. 예린이 놀란 눈으로 장기철을 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넌 내 죽은 딸을 닮았어. 똑같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지. 장기철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예쁜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내 딸이야. 3년 전에 죽었어. 남편한테 맞아서. 정말 닮았네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 널 버린 놈들에게. 예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럼 내 딸이 되어서 장예린으로 살아. 장기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린이 그 손을 잡았어요. 장예린으로 살겠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혹독한 훈련이 시작될 거야. 다음 날부터 예린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경영학, 재무, 법률을 배웠어요. 영어와 중국어도 익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MBA를 받아. 그리고 공부해. 장기철이 여권을 건넸습니다. 장예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예린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정훈의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요, 정훈 씨. 예린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미국 뉴욕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예린이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이었죠. 예린님, 졸업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버드 MBA 과정을 수석으로 통과한 성적표였어요. 아버지께 보고해 주세요.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예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장예린 이사님, 이쪽 봐주세요. TK그룹 후계자로서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예린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2년 전에 초라한 한예린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예린이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장기철이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왔다, 딸.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기자들이 또다시 사진을 찍었죠. 많이 성장했구나. 자랑스럽다. 장기철이 예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TK그룹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국내 대기업 회장들이 모두 모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 장예린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죠. 장기철이 단상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오정훈이 예린을 봤습니다. 순간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들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오정훈이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강혜주가 눈치챘죠. 뭘 그렇게 쳐다봐? 아, 아니야. 그냥 장 회장 딸이 왔다고 해서. 강혜주가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질투 섞인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금수저일 뿐이잖아. 행사가 끝나고 오정훈이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건설 대표 오정훈입니다. 예린이 오정훈을 봤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 잔. 사업 이야기도 하고요. 죄송해요. 일정이 있어서요. 예린이 차갑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오정훈이 아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오정훈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예린이 멈춰서 돌아봤어요. 오 대표님, 절 왜 자꾸 따라오시죠? 아, 그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전 오 대표님 같은 분 모릅니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 예린의 귀국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순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 저 아가씨 정말 귀티가 흘러넘치네. 최순자가 감탄하며 혀를 찼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장혜린이래요. 오혜원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TK그룹 후계자래요. 완전 대박이죠. 그래. 정훈이한테 기회가 있을까? 글쎄요. 혜주 언니가 있잖아요. 최순자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혜주도 좋지만 저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다음날 예린은 TK그룹 본사에 첫 출근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전략기획실을 맡겠습니다.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건설 부문 확장입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00억 규모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찰권이었어요. 이번 입찰에 오정훈 건설도 참여한다고요? 예린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이 부실해서 떨어질 겁니다. 담당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예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오 대표 회사 자료 더 자세히 가져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린은 사무실로 돌아와 오정훈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비율, 매출 추이, 거래처 현황까지 샅샅이 훑었어요. 채권을 사들이면 되겠네. 예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 캐피탈 대표님, 저예요. 부탁이 있는데요. 네, 이사님. 말씀하세요. 오건설 채권을 조용히 매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사들릴까요? 전부요. 최대 채권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린 캐피탈은 예린이 미국에서 비밀리에 설립한 3천억 규모의 투자회사였습니다. 장기철 회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예린 단독 명의였죠. 다음 날부터 예린 캐피탈이 오정훈 회사의 채권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정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즘 투자가 들어와서 다행이야. 오정훈이 강혜주에게 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었어요. 그래. 누가 투자한대? 예린 캐피탈이라는 곳인데 조건이 좋아. 조심해. 요즘 이상한 투자사가 많거든. 괜찮아. 확인해봤어. 하지만 오정훈은 예린 캐피탈이 누구 소유인지 몰랐습니다. 예린이 비밀리에 만든 회사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입찰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대표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정훈이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재무제표 숫자가 이상한데요? 오정훈이 당황했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250%가 넘어요. 이런 상태로 공사가 가능할까요? 예린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기술 인력도 부족해 보이네요. 하청을 줄 계획인가요? 오정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시적이라고요? 3년째 같은 상태인데요. 예린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오정훈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오정훈이 예린을 따라갔습니다. 장 이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요? 예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다니. 사실을 지적한 것뿐이에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오정훈이 예린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 제가 사과할게요. 식사라도 같이. 손 놓으세요. 예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오정훈이 예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정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사무실에서 오정훈 회사의 약점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채권 매입 현황이 떠 있었어요. 예린 캐피탈 대표님, 오건설 채권 80%를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상환을 요구하세요. 예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즉시 상환이요? 그럼 회사가 무너질 텐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오정훈의 명함을 던졌어요. 다음 날 오정훈은 예린 캐피탈 사무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대출금 즉시 상환 통보를 받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직원이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재무 상태 악화 시 즉시 상환 가능하다고요. 그건 형식적인 조항 아닙니까? 오정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대표님은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오정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정훈이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강혜주에게 전화했어요. 혜주야, 큰일 났어. 좀 도와줘. 왜? 무슨 일인데? 채권자가 갑자기 돈을 갚으래. 50억이야. 강혜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너희 아버지께 부탁 좀 해줘. 제발. 알았어. 한번 얘기해 볼게. 그날 밤 강혜주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정훈 씨가 곤란한 일이 생겼대요. 그 사람이 왜?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50억 정도.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집안은 믿을 수가 없어. 아빠, 제가 결혼할 사람인데요. 결혼? 다시 생각해봐. 그 사람 집안이 문제가 많다던데. 강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편 최순자는 아들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혜주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강혜주의 아버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훈이 어머니입니다. 혜주가 우리 며느리가 될 거잖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돈 될 사이인데 좀 도와주세요. 최순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혜주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서류였어요. 이게 뭡니까? 혜주 명의로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강혜주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경비원들이 들어와 최순자를 끌어냈습니다. 최순자가 소리쳤어요. 이렇게 나와도 돼요? 우리가 곧 가족이 될 건데. 그 시각 강혜주는 오정훈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카페였어요. 정훈아, 우리 아빠가 안 된대. 그래,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너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었어.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나 봐. 오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주야, 오해야. 엄마가 너무 급해서. 오해? 이게 오해야? 강혜주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끝이야. 파혼할 거야. 혜주야, 제발. 오정훈이 강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혜주가 오정훈의 뺨을 때렸어요. 손대지 마. 더러워. 강혜주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오정훈이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법원에서 오건설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계좌가 모두 동결됐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들이 뛰어왔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 취소한대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오정훈이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예리는 법원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오건설이 경매에 나온 것이었죠. 50억에 시작합니다. 경매사가 외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30억, 20억. 계속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예린이 손을 들었어요. 20억에 사겠습니다. 낙찰. 예린이 오정훈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저녁 만취한 오정훈이 TK그룹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았지만 뚫고 들어갔어요. 장혜린 나와. 오정훈이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예린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 대표? 대표? 이제 대표도 아니야. 내가 다 뺏어갔잖아. 오정훈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예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뭐, 오 대표 같은 삼류 사업가가 저한테 대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호원들이 오정훈을 끌어냈습니다. 오정훈이 소리쳤어요. 너 정말 누구야?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거지? 다음 날 최순자가 예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막았지만 억지로 들어왔어요. 장 이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최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예린이 최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최순자의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예린이라고 적힌 가족 사진이었죠. 이건 최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이 버린 며느리였어요. 왜 이 사진이 여기? 최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었습니다. 예린을 쳐다봤어요. 당신 설마? 예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최순자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어머니. 최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어요. 예, 예린이? 맞아요. 제가 한예린이에요. 예린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떠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돌아온 기분이. 얼굴이 어떻게? 어머니가 버린 덕분에 새 얼굴을 얻었죠. 최순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기대하세요. 예린이 최순자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최순자가 복도에서 오열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최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오정훈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정훈아, 큰일 났어. 뭐가 또 큰일이에요, 엄마?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혜린, 그 여자가 예린이야. 무슨 소리예요? 오정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린이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아니야. 살아있어. 얼굴을 바꾼 거야. 최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린 사무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 봐. 한예린 가족 사진이 왜 거기 있겠어? 오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 자기가 한예린이라고. 오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날 가지고 논 거야? 그래. 복수하려고 돌아온 거야. 최순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뭘 하시려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장혜린도 끝이야. 신분 세탁이니까. 오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그날 밤 최순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벌녀 장혜린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진짜야? 대박이다. 증거 있어요? 그냥 찌라시 아니야? 다음날 TK그룹 비상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장기철이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런 루머가 왜 도는 거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석우 부회장이었어요. 회장님,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확인한다는 거야? 예린 이사가 정말 회장님 딸이 맞는지요? 장기철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도 회장님을 믿지만 주주들이 불안해합니다. 장석우는 장기철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늘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 장석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장석우가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당신이 최순자 씨죠?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싶다던데요. 장혜린은 가짜예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장석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밤에 만납시다. 그날 밤 비밀룸에서 장석우, 최순자, 오정훈이 만났습니다. 자, 얘기해 보시죠. 장석우가 시가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장혜린은 원래 우리 며느리 한예린이었어요. 최순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와 이혼 서류였어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장 회장이 살려서 딸로 만든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예린이 직접 인정했어요. 저한테. 오정훈이 덧붙였습니다. 장혜린은 장 회장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장석우가 웃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이걸로 형을 몰아낼 수 있겠군. 도와주시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최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뭘 원하시죠? 우리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새 사업 자금도요. 장석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법정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셋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더러운 거래가 성사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장혜린 이사 알고 보니 신분 세탁한 사기꾼. 전 시어머니 충격 폭로, 장혜린은 가짜다. 방송국 기자들이 최순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장혜린은 우리 며느리였어요. 평범한 집 딸이었죠. 최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재벌 상속녀로 나타났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오정훈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다는 겁니까? 죽은 척하고 재벌가에 들어간 거죠. 계획적이었어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TK그룹 긴급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장혜린 이사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우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반대한다. 장기철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그럼 증명하세요. 예린 이사가 회장님 친딸이라는 걸. 장기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린은 법적으로 자신의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장혜린 이사님. 네. 예린이 일어섰습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린이 담담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장기철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검찰청 조사실에서 예린은 침착했습니다. 당신이 한예린이 맞습니까? 제 이름은 장혜린입니다.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당신이 며느리라고 하는데요. 최순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혼 서류에 당신 지장이 찍혀 있네요.
위조된 겁니다. 전 서류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검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예린이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정말 신분을 속인 겁니까? 장 회장과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예린은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그날 밤 장기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장서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어요. 형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위중합니다. 의식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장서구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장기철의 산소호흡기를 바라봤어요. 형님, 이제 제 차례인 것 같네요. 장서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잘 먹겠습니다. 다음날 장서구가 임시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장혜린 이사는 즉시 해임입니다. 형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예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님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요. 도피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예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카드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때가 되면 공개할 거예요. 예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장서구가 승리를 확신하며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로 장혜린 해임이 확정됩니다. 장서구가 의장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장서구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어요. 예린 캐피탈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당신은 누구요? 장서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예린 캐피탈 법무팀장 김태호입니다. 김태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예린 캐피탈이 TK그룹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요 주주로서 발언권이 있죠. 김태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죠.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비밀룸이 나타났습니다. 장혜린을 매장시키고 회사를 먹자. 장서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TK그룹 기밀도 빼돌릴 수 있어. 최순자가 덧붙이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조작 아닙니까? 장서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짜다. 조작된 영상이야. 김태우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가짜요?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다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장서구가 오정훈에게 돈을 건네는 계좌 내역이었어요. 부회장님이 오정훈에게 5억을 줬네요. 증인 매수 아닌가요? 김태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린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예린에게 쏠렸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이 영상을 보세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년 전 사고 직후의 병원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최순자와 오정훈이 예린을 사설 앰뷸런스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워서 빈사 상태인 저를 유기했어요. 다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친정집 앞에 피투성이 예린을 던져놓고 도망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살인 미수가 아니면 뭡니까?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버려진 후 장기철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예린이 진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안면 골절로 얼굴을 전부 재건해야 했어요. 신분 세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장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은인이십니다. 법적 양녀가 되었고요. 예린이 입양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정식 법원 허가를 받은 서류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예린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대표입니다. 3천억 규모의 투자 회사죠.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본명 한예린으로 2년 전에 설립했고 미국 하버드 MBA 재학 중에 운영했습니다. 모두 제 능력으로 이룬 겁니다. 예린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예린 캐피탈의 사업자 등록증과 재무제표였어요. 장석우 부회장은 회사를 먹으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한 이사가 외쳤습니다. 해임안을 철회하라. 장석우를 조사해야 한다.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장석우 씨. 네. 장석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장석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장석우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장예린, 너도 끝이야.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예린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장석우 해임도 통과됐어요.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석우 부회장 구속. 최순자 오정훈 부자 허위 증언 혐의. 최순자와 오정훈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요? 짐 싸. 빨리. 둘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순자 오정훈 씨. 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철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예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기철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예린아, 고생 많았구나. 장기철이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들었다. 잘 해냈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너무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 마라. 내가 다시 일어섰으니까. 다음 날 장기철이 휠체어를 타고 이사회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이사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기철이 선언했습니다. 예린은 제 정식 후계자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린이 장기철 옆에 섰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법원에서는 재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예린의 변호인단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심판받게 해야 합니다.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로 기소하겠습니다. 최순자와 오정훈은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오정훈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어. 하지만 최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요. 법원 대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이혼 무효 소송과 형사 재판이 함께 열리는 날이었어요. 예린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이 서류를 보십시오. 예린의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지장이 어떻게 찍힌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찍힌 겁니다. 예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정훈이 의식 없는 예린의 손을 들어 지장을 찍는 장면이었어요. 재판장님, 혼수 상태에서 찍힌 지장은 무효입니다. 검사가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오정훈과 한예린은 여전히 부부 관계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 상해가 아니군요. 네. 배우자에 대한 살인 미수입니다. 오정훈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이혼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최순자 차례가 왔습니다. 검사가 최순자를 향해 물었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냥 보통 시어머니처럼. 보통이요? 이 진단서를 보세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화상, 타박상, 영양실조. 이게 보통입니까? 그건 최순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는 며느리를 유기한 것도 보통입니까? 아들이 시킨 거예요. 최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정훈이가 계획한 거라고요. 오정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닥쳐. 내가 강혜주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버리자고 했잖아요. 둘이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들이 혀를 찼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신우이 오혜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올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구경이요? 학대를 보고도 방관한 겁니까? 오혜원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못 말렸어요. 하지만 검사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올케를 발로 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배우자와 가족을 학대하고 유기했습니다.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훈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장혜린이 신분을 속이고 복수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가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일어섰어요. 피고인 오정훈,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오정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이요? 피고인 최순자,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최순자가 오열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피고인 오혜원,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오혜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예린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유산 피해 여성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예린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강혜주가 법원 계단에서 오정훈이 호송차에 타는 것을 지켜봤어요. 바보 같은 인간. 강혜주가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예린은 시댁 식구들의 숨겨진 재산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차명 계좌와 부동산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예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린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최순자와 오정훈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치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최순자가 마른 밥을 씹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어머나, 내가 바람 핀 게 문제지. 모자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재소자들이 비웃었어요. 저것들 매일 싸워. 인간도 아니야.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린은 장기철의 뒤를 이어 TK그룹 회장이 되었어요. 취임을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린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TK그룹은 예린의 경영으로 세계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10배나 성장했어요. 어느 날 예린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 횡단보도였어요. 2년 전 사고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예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강해졌구나.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예린의 다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장기철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함께였어요. 예린이 행복해 보이는군. 네, 회장님. 완전히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예린이 돌아보며 장기철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 예린이 뛰어왔습니다. 장기철이 예린을 안았어요. 자랑스럽다. 내 딸. 예린이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고마워요, 이 얼굴. 나를 지켜줘서. 예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이 예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사라졌어요. 직원들이 예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죠. 가자, 일하러. 예린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린에게는 미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예린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